다음으로 두 번째 산업별 자율주행 물류로봇 시장 동향 주제로 발표해 주실 트위니의 천홍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주식회사 트위니의 천홍석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각 산업별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율주행을 가장 잘 하는 것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 공간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어떻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 때 그 사람에게 어디로 이동을 하라 그러면 그 위치까지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을 자동차나 로봇에게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동차에게 시키면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에게 시키면 자율주행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를 대신해서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고, 로봇은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해서 물건을 옮기고 때로는 방역, 방범, 안내 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이 큰 물건을 옮기는 일에 저희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 로봇은 왜 쓰는 걸까요? 자율주행 로봇을 쓰는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안전이나 보안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쓰기도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용 절감 때문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되기 때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로봇 중에서 나르고라는 로봇이 있어요. 나르고는 시속 1m/s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그 물건을 60km까지 실어서 날라주는데 한 대당 3천만 원 정도 해요. 사람은 1.1m/s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줘야 되고 주당 40시간 일을 해요. 로봇은 한 대를 사면 5년 정도를 쓸 수 있고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을 할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에 비해서 비용이 정말 많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 이동시키는 것은 로봇한테 시키는 것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건을 나르는 일이 과연 어디에서 있느냐? 정말 많은 곳에서 있죠.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무실에서도 물건을 갖다 주고 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 식당, 호텔, 공장, 물류센터, 쇼핑몰, 아파트, 심지어 음식 배달을 할 때, 이럴 때 다양하게 물건을 나를 때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큰 병원은 정말 크잖아요. 물건을 날라주려면 사람이 오랫동안 10분 이상 이동을 갔다 왔다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사람이 시간을 거기다 많이 쓰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런 그 목적으로 활용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K-로봇의 앨리스라는 로봇이 활용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은 이제 중국에서 만든 로봇으로 알려져 있고요. K-로봇에서 이 로봇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로는 적합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또 다른 시장. 요즘 식당 가서 이런 로봇들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서빙할 때 로봇이 기존에 일을 하던 이모님들을 대신해서 물건을 날라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분이신 하정우 대표님께서 만든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서비라는 로봇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음식을 잘 가져다 줍니다. 또 다른 시장, 호텔 시장을 한번 볼까요?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위해서 물건을 나를 일들이 있죠. 이를 로봇이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요즘에 KT에서 광고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들 이런 로봇들이 활용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호텔 로봇 중에서 미국에서 사비오크사에서 만들었던 릴레이라는 로봇이에요. 이렇게 룸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KT에서 만든 로봇도 같은 방식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형성이 될까? 진짜 큰 시장이 되나 안 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방금 보여드렸던 세 가지 로봇들은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 대신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로 이 일을 많이 해야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되겠죠. 호텔 룸서비스, 식당의 서빙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식당의 서빙은 수시로 계속 움직이죠. 그죠? 식당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호텔에서 룸서비스는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은 사실 없고 식당 수, 호텔 수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시장이 큰지 실제로 활용도가 어디가 높은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 하면 많이들 진출을 하는 곳이 서빙 로봇인 거예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공장. 공장에서는 물건을 나르고 하다가 사고로도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도 없이 효율적으로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AGV라는 형태로 물건을 많이 날랐는데 AGV는 가이드가 있는 어떤 바닥에 뭔가를 막 설치를 해서 그 라인대로 따라가면서 물건을 날라주는 로봇을 말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가이드 없이 완전히 사람처럼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장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원자재 이송으로도 쓸 수 있고 또는 공정 간에 그리고 완성된 완제품을 이송하는데도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이 쓰이기에 적합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옴론이라고 하는 공장 로봇으로 많이 쓰이는 로봇 회사인데요. 이렇게 물건을 목적지에 맞게끔 적재부가 구성이 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이렇게 이제 적재를 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공장은 기존에 ME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물건을 뭘 옮겨야 돼, 얼마나 옮겨야 돼 이렇게 이제 작업을 지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로봇 시스템하고 잘 연동을 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물건을 옮기는 일이 진짜 많을 것 같은 시장이 있죠. 네, 물류 시장입니다. 물류 시장에서 풀필먼트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물건을 갖다 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것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1PL, 2PL, 3PL, 4PL까지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물건을 이동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물류 시장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더 피킹이라는 부분이에요. 오더 피킹이 뭐냐면 우리가 장을 보러 갔을 때 미리 메모를 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야지. 그걸 보면서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오는 거. 우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계산을 하면 패킹을 하죠. 이제 박스에 패킹을 하든지 아니면 봉지에 담아가든지 이렇게 패킹을 하는데 물류센터도 똑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담아야 되는 예를 들어 고객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오더를 줬어요. 그러면 그 오더대로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오더 피킹 작업자는 물건을 물류센터에서 담아오고 패킹장으로 가서 패킹 작업자가 이 물건을 포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더 피킹을 할 때는 정말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시스템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신세계에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 물건들이 어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설비를 따라서 촥촥촥촥 이동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볼까요? 사람은 가끔 보면 사람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람은 제자리에 서서 물건을 포장을 하던가 아니면 담아주던가 아니면 빼던가 이런 일만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동을 안 해요. 제자리에 서서 일을 합니다. 이동은 설비가 다 하죠. 네, 그런데 모든 물류센터가 이렇게 완벽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다른 큰 회사 중에서 하나인 쿠팡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쿠팡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떠오르는 물류센터처럼 이렇게 렉들이 쫙 있고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제 들어가서 오더피킹을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똑같이 오더피킹을 해서 물건을 담아오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쿠팡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작업자가 오더 피킹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신세계는 설비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을 거고 쿠팡에서는 인건비에 많은 돈을 쓰고 있을 겁니다. 결국 오더 피킹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율주행 로봇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로봇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싸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더 피킹은 작업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이동이에요. 물론 이름은 오더 피킹인데 피킹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이 이동 시간을 사람이 안 하고 이 이동을 로봇이 대신해주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다. 그래서 이동은 로봇이 하고 피킹을 사람이 해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꾼 방식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goods to person, 사람에게 물건이 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존 피킹, 특정 지역 내에서 피킹을 해주는 사람이 다니는 방식. 요거를 한번 기존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의 키바라는 로봇이 있어요. 키바라는 로봇은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렉을 전체를 들어다가 사람에게 가져다 줘요. 볼까요? 렉을 들어다가 이동을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가면 사람은 피킹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동 안 해요. 이동은 로봇이, 피킹은 사람이. 근데 여기도 이제 기존 그 설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새롭게 키바에 맞는 렉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방식, 또 구추 투 펄스 방식인데 오카도라는 로봇이 있어요. 이렇게 격자형으로 잘 짜져 있는 설비에서 로봇이 이동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이번에 렉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바구니 같은 것을 들어서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사람은 가만히 서 있다가 로봇이 가져온 물건을 피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초기에 설비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구추 투 펄스 방식은 둘 다 초기에 돈이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존 피킹 방식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보시면 기존의 렉을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럼 로봇은 뭘 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사람은 뭘 하기 위해 돌아다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동은 로봇이, 피킹은 사람이. 그런데 사람도 이동을 하고 있네. 근데 기본적인 그 이동을 로봇이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더지대로 이거 가지러 가고 저거 가지러 가고 전체 동선을 쫙 이동하는 것은 로봇이 하는데 로봇이 피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면서 정지되어 있는 로봇 앞에 가서 물건을 넣어주는 일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이 전체 동선을 다닐 때보다 사람의 이동량은 훨씬 더 줄었고 많은 로봇이 투입이 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비용도 많이 절감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로봇에게 피킹을 해주기 때문에 존피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용이 절감되겠죠. 기존에 이렇게 활용되는 로봇들 말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로봇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택배를 위해서 로봇 도입이 필요합니다. 택배 물동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택배 기사분들이 아파트나 뭐 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그 물건을 날라줄 때는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운전해서 많은 물건을 싣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할 때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택배 기사님들이 그 트럭에 있는 물건을 빼다가 하나하나 날라줄 때는 생산성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처리해야 되는 물동량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막 힘들게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 이슈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는 트럭이 들어오면 뭐 위험하다 이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택배를 내려놓고 가고 그럼 또 입주민들은 또 불편해지고 이런 이슈들이, 사회적인 이슈들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택배기사가 하나하나 사람 다니면서 날라줬었는데 이제는 택배기사가 어떤 스마트 락커에다가 쫙 타타타탁 넣어주고 그냥 가면 돼요. 택배기사는 편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로봇이 다 날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면 기존에 비해서 훨씬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상가를 연계하기 위해서 로봇이 활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집에서 커피를 시켜 먹고 사무실에서 커피를 시켜 먹고 할 때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통해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먼 동선이 오토바이가 오는 동선 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상가를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높은 빌딩에서 1층에 있는 커피숍에 커피를 주문을 한다거나 할 때 오토바이가 필요 없잖아요. 로봇이 있으면 돼요. 로봇이 비용이 훨씬 싸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우리가 앞으로는 음식을 주문을 하든 커피를 주문을 하든 아니면 세탁물이나 뭐 약을 주문할 때도 로봇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그 LG에서 만든 클로이라는 로봇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의 음식을 주문을 해서 같은 건물로 배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다른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보는 로봇보다는 훨씬 더 예쁘장하게 사람하고 직접 그 소비자하고 맞닿아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질도 플라스틱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항상 대면으로 중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당근마켓 거의 써보셨을 텐데 이런 중고 거래를 할 때도 로봇이 중간에서 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시간을 딱 맞출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네, 그런데 기존의 물류센터, 공장, 병원은 B2B 서비스예요. 로봇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로봇을 도입을 한 곳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해주면서 인건비도 절감되고 쉬워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B2B 시장이 가장 쉬운 시장이라서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식당이랑 호텔은 조금 달라요. 그 로봇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B2B인데 그 사람들이 또 고객을 응대를 하기 위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장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이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키오스크를 통해서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뒤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식은땀이 줄줄 나는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일이 있는 것처럼 로봇을 고객이 직접 만나게 될 때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고려가 되어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택배나 고층 빌딩 아파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장이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에 납품을 해서 아파트에 있는 로봇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택배사가 이득을 보게 되는데, 그럼 택배사가 이 로봇을 사야 돼? 그럼 택배사별로 로봇을 사서 아파트에다 넣어야 되나? 그러기에는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ROI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아파트에서 활용하는 그 상가 연계하는 로봇들도 생각을 해보면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쟤도 쓰고 하는데 누가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는 공유 서비스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불특정 다수가 활용하는 서비스는 공유 서비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 그런데 로봇은 기존의 다양한 그 공유 서비스에 비해서 유지 보수에도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충전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전동 킥보드는 사람이 수거해서 충전해 줘야 되는 것과는 달리, 그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아무 데나 던져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품질도 뚝 떨어질 거고, 세차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 서비스를 할 때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자동문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연동을 어떻게 하느냐? 통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나 1층인데 13층에 가야 돼 라고 엘리베이터에다가 로봇이 말을 하면 엘리베이터가 응, 너 3호기 엘리베이터를 타면 돼. 그러면 그 로봇이 나 3호기 앞에 왔어. 문 열렸어. 타. 나 탔어. 13층에 도착했으니까 내려. 응, 고마워. 이러고 통신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하고 잘 연동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로봇을 도입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 영상은 마지막으로 끝내기가 아쉬워서 저희 회사 로봇을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네, 트위니에서는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인프라 구축 없이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아까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각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되던 물류센터나 공장 외에도 앞으로는 택배 그리고 생활물류, 아까 전에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도 조만간 출시가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홍석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자율 로봇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 두 가지 정도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을 쓰려면 안 쓸 때보다 쓰는 게 더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가격이 비싼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부품 가격이 비쌌는데 지금 부품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로봇을 활용을 하면 쓰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완전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기술력 때문인데요. 로봇이 제가 발표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인프라 구축 없이 자기 위치를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고 앞으로는 다른 기업들도 이런 접근들을 열심히 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보통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면 항상 자동차를 먼저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의 기술적인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활용하는 기술들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기존의 자동차가 하는 일을 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차선에서는 노란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차선에서 차선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차간 간격은 어떻게 돼야 되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지나가면 안 되고 이런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되는데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비전 센서, 카메라 센서로 이 환경을 잘 인식을 해서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실외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많아요. 밤, 낮,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가 끼나 이런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고 사고가 났을 때 사람 생명에 직결된다는 부분도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로봇은 이런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로봇이 판단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자동차 사고처럼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 실내에서 그 불확실성이 적은 환경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용화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홍석 대표님 발표와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